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화요일 아침이지만 미국은 이제 막 이번 주 첫날 증시 월요일장을 마감한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나라 월요일장에 사실 반등은 있었지만 뭐 중국 증시하고의 동조화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가가 저렇게 크게 큰 폭으로 급등할 거라는 사실 예상은 좀 어제 이 시간만 해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우크라이나 이 도네츠크하고 루한스크 투표 소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다 이미 반영돼 있었던 이 재료였기 때문에 똑같은 재료가 미국에서라고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메이저들의 평가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 미국 증시는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새로 고침했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은 두 편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보실까요?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갔다. 오늘은 인터넷주가 1등 공신이었다. 참 얼마 만에 보는 인터넷주의 선전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더의 그림은 벌써 한 3거래일째 똑같은 그림이 올라와 있고요. 오늘 다우하고 S&P 500 지수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갔는데 인터넷주가 이런 강세장의 분위기를 막 조성했다. 최근 진짜 많이 팼잖아요. 인터넷 관련주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괜히 억울한 하락세를 맞이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복수 내지는 서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CNN머니의 마감 브리핑 제목도 보실까요? 이게 진짜 얼마 만에 해피 먼데이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항상 월요일장은 마이너스였고 화요일부터 이제 반등하면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야말로 해피 먼데이였다. 근데 이제 이게 키 맞추기의 결과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역시 이제 로이터하고 비슷한데요. 그동안 미증시 조정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터넷주가 오늘 모처럼 반등의 주도주로 변신에 성공을 했죠. 오늘 트위터는 5.9%, 페이스북이 4.5%, 아마존 3.7%, 테슬라 모터스 1.3% 각각 상승하면서 그동안 뭐 고베타주니 인터넷주니 뭐 버블이니 이런 이유로 골이 깊었던 종목일수록 산이 높게 솟아올랐다. 그게 이제 키 맞추기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기에 화답하듯이 나스닥 지수가 오늘 하루 만에 1.77%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2.6% 올랐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하루 만에 2.4%가 급등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 증시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도대체 그 동력이 뭐였느냐를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왜냐하면 미증시가 이 정도 반응이 있으려면은 우리나라 마감하고 그 사이에 미국 증시 열리기 전까지 뭔가 확실한 호재가 나왔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기존에 아시아에 반영됐었던 우크라이나 투표 소식, 뭐 ECB 기대감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미증시는 반응이 저렇게 컸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오늘 같은 날 한번 쫓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미국 증시의 한 주 첫 거래일 급등에 대해서 나이스 거래소의 맥데스크 이 브로커가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번째, 역시 그렇죠. 그동안 이제 숏 포지션, 그리고 풋 포지션, 이게, 이제 특별한 하방 리스크는 없는 것 같다. 이제는 정리하면서 환매수를 하자. 요거에 따라서 숏 커버링이 나왔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투표를 앞두고 기술주 같은 이런 숏 포지션이 많이 쌓여있던 종목들의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 선거 결과가 물론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장에 반영은 됐지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다 주민투표에서 독립 찬성할 거라고 내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불확실성 제거라는 모멘텀으로 대량으로 환매수가 나오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튀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대결에서 최근 들어서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가거나 동반 강세를 가거나 약간 좀 원래 원칙적인 경제학 언론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반대인데 최근에 안 그런 날도 많았었는데 오늘은 뚜렷하게 위험자산이 우세를 펼쳤다. 세 번째, 이제 어제 정황으로는 중국의 이제 개방 가능성 확대, 인도 선거 결과, 그 다음에 유로존 ECB 기대감, 각각 이런 이 모멘텀으로 인한 앞에서 열렸던 증시 급등에 이제 월가가 열리면서 같이 동조가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크라이나 선거 결과가 결국은 안도렐리를 가져왔는데 기존의 우크라이나 관련 재료는 무조건 하방으로 해석했던 투심과는 오늘은 달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닝 시즌에 대한 아전 인수는 뭐냐면은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큼은 실적이 예상을 상회한 기업은 실적 호조니까 무조건 좋다. 그 다음에 실적이 이번에 예상에 못 미친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경제지표 연초에 날씨 탓이라고 해서 지표가 안 좋아도 그냥 대충 떼고 넘어갔던 것 같은 반응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직도 돈 나올 구멍은 많다. ECB, 일본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 외환보유고 등등. 그런 유동성 환경이 지속되는 데다가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지금도 역시 저가 매수는 유효한 바이 앤 홀드 국면이 오늘 또 한 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됐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도네스크 투표 결과는 이제 거의 독립으로 확실시 됐고요.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독립 선언을 하고 나서 바로 푸틴에 귀속 요청을 했다. 우리는 러시아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연인 사이에서도 원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싱글이 됐다가 누굴 만나야지 이게 수순 아니겠느냐. 결국 그래서 독립선언은 러시아의 흡수합병이 되기 위한 그런 이제 절차였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쪽에서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다. 투표 전부터 위법에 의한 선거는 결과도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미국과 유럽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강조했지만 시장은 이제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러시아든 누구든 빨리 좀 이 접수를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과거 김두한 그런 거 시절에 하야시든 누가 됐든 하여튼 상인들은 빨리 좀 누가 좀 패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도 생각이 나죠. 그 다음 내용 보실까요? 이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주민투표가 끝났는데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도네츠크 공화국 대통령 집무실 벽에 이런 그림이 걸려있고,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에 막 찢어졌잖아요.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는 신소련이다. 신소련.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가 크림반도. 지난번에 이제 투표해가지고 러시아 귀속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투표한 도네츠크하고 루한스크, 여기 러시아 접경 지역. 그래서 보통 전략가들이 얘기하기에 동서로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아니, 동서가 아니죠, 이건 참. 이 남북으로 찢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봤지만,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거의 이만큼이 다 러시아 땅이 되고, 이 우크라이나만 지금 이제 거의 왕따를 당하게 생긴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래 누가 가져가든 간에 빨리 좀 혼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사실 월가의 오늘 반응에 대해서 미국이나 EU 측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뚜렷한 안전자산 선호현상 쇠퇴, 위험자산 선호현상 재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 국채금리 보실까요? 하루 만에 1.24% 오르면서 지난번 2.6을 하방으로 깼다가 계속 반등 중에 있고요. 2.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박스권 흐름이 코스피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국채금리는 과유불급의 논리로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도 연준의 긴축이나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 종료 이런 거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고 너무 많이 내려가도 안전자산 선호가 짙어지는 건 안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동조화 추세에서 봤을 때 미 국채금리가 툭 떨어져 있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결국 코스피의 반등에도 도움이 될 만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CB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요. 여기는 득과 실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지금 ECB에 대한 양적 완화 기대감은 거의 압력을 넘어서 거의 이제 협박 수준에 이제 이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ECB발 양적 완화가 빨라야 2015년 내년에나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ECB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지만은 허와 실이 분명히 있다. 일단 ECB가 양적 완화에 나서기 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해서 이게 효과가 없을 경우에 양적 완화를 간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는 6월 달에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카드 하나를 쓰는 거고요. 그랬는데 만약에 경제가 안 살아나면 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할 텐데, 이번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그냥 반응에 그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렇게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는데도 그래도 안 통하면 지난번 LTRO 같은 불태환 양적 완화를 하든가 그 다음에 연준 스타일로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직접 나서는 양적 완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경제랑 시장이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은 안 나올 것이다. 이게 공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번의 금리 인하 이후에 추가로 이제 안 좋아지면 그때 QE를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이 갑작스런 이 병환, 그리고 입원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과거 넬슨 만델라 격으로 입원했다, 병세가 어떻다, 자세하게 각 외신들도 다 보도하고 있고요. 이거는 삼성과 가까운 아시아 서방 언론뿐만 아니라 무슨 이 동유럽계, 그리고 심지어 알자지라 통신까지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한국 경제 TV니까 당연히 고비를 넘기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지만은 시장 관점으로 또 한번 느낌을 볼 필요가 있는데, 비즈니스 위크에서는 이건희 회장 입원에도 불구하고 삼성 주가는 선전을 하고 있다. 그 내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어제 보여진 것과 같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JI 아시아 도쿄지사의 스티브 마이어즈. 이미 이건희 회장은 삼성의 데이투데이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저는 세부 경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부 경영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삼성그룹의 사이즈와 컴플렉스리, 이 지배구조의 복합성, 이제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삼성의 경영 시스템은 계획대로 작동이 잘 될 것이고, 삼성이 이번 이건희 회장 건강 이상이라는 갑작스런 이벤트에 대응하는데 결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단신 하나 더 볼게요. 벌써 한 2주 됐나요?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슬슬 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메르스 바이러스 미국 내 2번째 감염자가 발견됐대요.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을 동반하고 치사율이 30% 이상으로 알려진 이 사우디발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자가 플로리다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첫 번째 감염 사례에 비해 이어서 일주일 만에 2번째 케이스가 됐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이 메르스 병원균은 낙타에서 발견이 됐다는 설명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신종플루처럼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학계는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이 메르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데 다들 조금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5월, 6월 되면은 벼멸구, 태만이 이런 게 또 나올 때가 되기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들 좀 옥석 가리기가 한 번 더 나와줄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지수 보실까요? 진짜 얼마 만에 63 상향 돌파인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10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에 이어서 오늘만큼은 외국인들도 그동안 섞여 있었던 공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하면서 한국지수, 코스피지수 반등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대신에 우리는 오늘 지수의 상승폭이 얼마냐 보다는 그동안 좀 매너리즘과 만만디라고 그럴까요? 박스핀이 뭐니 해가지고 사실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좀 오늘 거래량이라도 좀 팍 늘어나면서 이렇게 활기를 좀 되찾는 하루가 됐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함께 하셨습니다.